그런데 엔비디아는 오늘 장중 7% 넘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엔비디아가 급락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2배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롭몽입니다. 곡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 국내 증시는 개인의 매도세가 엄청난데요. 그만큼 결국 버티지 못하는 거겠죠. 미국 증시도 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못 버티고 손절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개별 종목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이래저래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수 추종 ETF를 들고 계시다면 바이앤홀드가 가장 좋다는 확신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핵심 내용을 공유드리고 왜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큰 하락을 보이는지 설명드리고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리스크로 인해 안전자산의 강세가 돋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구글도 프라이버스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구글의 정책과 애플의 정책, 그 차이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침공할 때, 즉 지금과 같은 전쟁 우려에서 나스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고 그때 웅덩이 매매법의 매수 타이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힘이 없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바이든이 러시아의 침공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연설하면서 증시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중간선거와 지지율 때문에 더 이러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서로 피습을 당했다고 뉴스를 내고 점점 더 강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현재 불확실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다우는 1.6% 하락했고 고점 대비 7% 내려와 있는 상황. 나스닥은 2.5% 하락했고 고점 대비 무려 15%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은 2% 하락했고 고점 대비 9%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맵을 보면 오랜만에 피바다를 보이는데요. 유일하게 초록한 섹터가 필수 소비재 섹터입니다. 월마트, 코스트코, 코카콜라 등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 외 나머지 섹터가 피바다를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4% 하락한 1.9632까지 내려왔는데요. 위험회피 심리의 하락한 상황입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37입니다. 현재 공포지수가 30대에서 꽤 오랜 시간 머물러 있는데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치는 구간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의 핵심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엔비디아의 급등을 예상했었을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 계속 상승하면서 우상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나 증가했고요. 핵심 내용을 공유드리면 핵심 사업 부문인 데이터 센터와 게이밍 성장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기대치보다 훨씬 높게 제시하면서 역시는 역시라는 말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우려하던 원가 상승 우려를 잠재우는 모습과 수익성 방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의 비중 확대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암호화폐가 힘을 못 쓰면서 그래픽카드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우려와 달리 수요는 견조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와 게이밍 부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둘의 성장성은 여전하다는 것을 어닝콜에서 알 수 있었고 공급은 매분기 개선될 것이며 특히 하반기 공급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오늘 장중 7% 넘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엔비디아가 급락하는 첫 번째 이유는 최근 ARM 인수 무산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그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는데요. 그 위약금이 무려 13억 6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위약금은 다음 1분기 실적 발표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의 이유로는 지금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라는 악재가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악재가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특히나 더 안 좋은 영향과 불확실성을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일단 미국이 러시아에게 제재를 가하게 되면 반도체 수출 금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러시아만큼은 아니겠지만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피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런 제재가 발생되면 미국의 다른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려고 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가장 큰 또 하나의 이유,
반도체 생산 업체들이 네온을 대부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온의 가격이 급등할 것을 우려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엔비디아도 당연히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에 정말 루머도 많이 돌고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의 말들도 모두 다르고 불확실성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일본 엔화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상승했고 기업들은 현금 보유량을 늘린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불확실성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보유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실행하는 스마트폰 데이터 공유를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는데요. 작년에 애플도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했고 메타 플랫폼즈가 직격탄을 얻어맞고 지금 나락간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또 큰 이슈인 이유는 모바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게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입니다. 결국 앱을 서비스하는 기업들은 결국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혹은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구글은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현재는 크롬에서 적용을 시작했고 점진적으로 모바일에 안드로이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직 언제 적용할지는 명시되지 않았고 방식은 안드로이드에서 광고 아이디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추적 식별자를 제거한다고 밝혔는데요. 구글은 사용자가 개인 맞춤형 광고를 받을지 말지 선택하게 할 계획입니다. 애플은 스마트폰, 즉 단말기에서 주요 매출이 나오고 구글은 디지털 광고에서 주요 매출이 나옵니다. 그렇기에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광고주 요구사항을 고려한 방식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사용자 보호와 동시에 개발자, 기업도 성공할 수 있게 돕는다고 말했죠. 구글의 프라이버시 샌드박스가 과연 또 메타 플랫폼즈와 같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 쇼크를 보여줄지 지켜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과거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이 정말 많았습니다. 과거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의 일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검정 원 부분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악재가 있을 때입니다. 이때 QLD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7% 하락했습니다. 이때는 200일선 부근까지만 내려가고 전고점을 금방 회복해 주었는데요. 이 전쟁 리스크에서 원칙대로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대로 매수를 했다면 빨간 원이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검정 원에 러시아 크림반도 침공이라는 악재가 있을 때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그 후 상승이 시작되고 거의 5개월 동안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타이밍이 계속 오는 건 당연한 거고 계속 매수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현금이 없으면 관망해야 하는 거죠. 이미 앞에 웅덩이에서 잘 매수했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안전하면서도 가장 많이 상승해줄 개별 종목을 고르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누가 페이팔과 메타 플랫폼즈가 저 정도까지 하락할 줄 알았고 누가 아마존이 1년 반 넘게 횡보할 줄 알았나요? 그리고 지금 그 구간을 버티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추종 2배 레버리지 ETF QLD와 SSO에 투자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잘 모르기에 결국 누군가가 멱살 잡고 상승시켜주는 미국 증시 그 자체에 투자하는 거죠.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는 2차 매수와 3차 매수는 완료했습니다. 현재 잠시 관망하면서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매수 타이밍은 주가가 더 하락해서 4차 매수 타이밍이 올지 아니면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하락하면서 다시 61선 혹은 121선을 터치해서 2차, 3차 매수 타이밍이 올진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매수 타이밍이 오면 그대로 줍줍하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2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 역시 얼마 전까지 2차, 3차 매수를 완료했고 현재 잠시 관망하면서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로 4차 매수 타이밍이 올지 아니면 2차, 3차 매수 타이밍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은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는 현재 4차 매수 타이밍 매수 중입니다. 어제까지 15일차 매수를 완료했고요.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한 주씩 40거래일까지 아니더라도 최대한 오래 매일매일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댓글을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 주식 우량주 장기 투자가 정말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 투자법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투자법을 하게 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마치 예쁜 여인 한 명과 마을의 모든 남자가 혼인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이라는 댓글을 주셨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누구나 이게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실천을 하지만 정말 거의 대부분 모두 결국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 주변 지인들 혹은 뉴스에서 비관론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 이 확신을 가지고 투자해도 확신이 의심으로 바뀌며 결국 거의 모두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000명 중 999명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슈퍼개미가 없는 거고요. 슈퍼개미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인내심입니다. 보유하는 인내심. 그런데 거의 대부분 정말 거의 모두 QQQ와 SPY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장기 투자를 실패합니다. 왜냐면 악재는 매년 항상 있고 실제로 그 악재로 폭락이 찾아오기도 하죠. 거기서 버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버티고 거기서 줍줍하는 자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게 되고 그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방법을 결국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슈퍼개미가 없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패하는 이유가 심리와 멘탈, 투자 마인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미국 증시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매수와 매도가 아니라 그냥 계속 보유하면서 모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도 현금 비중을 늘릴 때가 있고 매수를 안 하고 관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워렌 버핏은 시장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11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했고 얼마나 많은 폭락장과 조정장, 하락장, 횡보장을 만났을까요? 그런데 그냥 말 그대로 보유하는 겁니다. 내 자산을 투자해두고 말이죠. 애초에 팔 주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 보유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워렌 버핏이 될 수 없기에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용기 내서 줍줍하는 겁니다. 오질 웅줍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오늘만 지나면 주말입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